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대한민국 동해안 최동단의 섬,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의 오랜 수건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다. 현재 울릉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뱃길이 자주 끊기며 내륙과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연평균 약 120일 이상 배가 결항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필품 공급부터 긴급의료 이송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울릉공항은 바다 위 활주로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공항건설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공항 예정 부지는 울릉도 서면 사동리 해안가로 산지가 가파르고 평지가 거의 없는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주로 전 구간을 해상 내립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는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과 달리 자연 지형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 구조물 위에 공항 전체를 세워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사업 주체는 한국공항공사 KAC이며 시공은 대우건설 하나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활주로, 유도로, 여객터미널 관제시설, 활주로, 방호제 등 전체 인프라가 포함된다. 현재 공정률은 2025년 기준 약 69%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2026년 상반기 기한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활주로 길이는 당초 200m로 설계되어 중형 항공기, ATR-72, Q400 등의 운항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공기 기종 확대와 안전 여유 확보를 위해 활주로 연장 검토가 병행되고 있다. 울릉공항의 핵심 목적은 상시 운항이 가능한 교통망 확보에 있다. 기존에는 포항 물결표 울릉 항로를 따라 3시간 이상 걸리던 여정이 공항 개항 후에는 서울 김포에서 약 1시간 내외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관광객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 증대가 동시에 기대된다. 특히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못하는 겨울철에는 공항이 유일한 연결 통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울릉공항 공사는 여전히 거센 자연환경과 싸우고 있다. 동해의 파도는 평균 3에서 5m, 겨울철에는 최대 10m를 넘나들며 폭풍과 강풍이 잦다. 또한 바닷속 안반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초공사에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활주로 하부 구조물의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1m당 평균 40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수천 개 투입하고 있으며 내염성과 내진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이번 공사의 핵심 기술이라고 밝혔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해양공항 건설 기술의 집약체로 불린다. 공정이 절반을 넘어선 지금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바로 활주로의 최종 연장 계획과 안전 인증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활주로가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고 바다 위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완전 해상형 활주로로 설계되어 있다. 전체 길이 약 200m, 폭 30m 규모로 활주로 전체가 바다 위 인공섬 형태로 구축된다. 이 구조는 일반적인 육상공항보다 시공 난도가 매우 높다. 바다 밑에 거대한 케이슨, 캐성,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를 흙과 콘크리트로 채워 지반을 만든 뒤 활주로 포장과 배수시설을 얻는 방식이다. 케이슨 하나의 무게는 약 4,000톤에 달하며 이러한 구조물 수십 개가 해저에 정렬되어 활주로를 지탱한다. 설계 초기에는 활주로 길이를 200m로 설정했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운항 안정성과 향후 항공기 운항 확장성을 고려해 500m 혹은 700m로의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설계 기준으로는 터보프롭 여객기, ATR-72, Q400 등 운항이 가능하지만 만약 활주로가 500m 이상으로 확장된다면 소형 제트기 운항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울릉도와 수도권 혹은 부산, 제주 등 다른 주요 도시 간 노선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다. 활주로 포장 재료는 고강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일반 활주로보다 내염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특수 혼합물이 사용된다. 울릉도의 기후 특성상 겨울철 결빙과 염분 침투가 심하기 때문에 활주로 표면이 장기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다층 방수 구조와 온도 보정 설계가 반영됐다. 또한 강풍과 파도에 의한 공명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 하단에는 에너지 흡수형 완충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의 해상 확장 공사에서도 사용된 기술로 한국형 환경에 맞게 재설계된 것이다. 활주로 양끝에는 바다로 돌출된 형태의 방호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조류조리 변화와 파랑파랑 에너지로부터
활주로 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동쪽 끝 방호제에는 파란 감세 블록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태풍 시에도 활주로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방호 구조물은 1680도의 고온에도 견디는 고내열 콘크리트가 사용되며 부식 방지를 위해 이중 피복 강철제가 채택됐다. 한편 울릉공항의 관제 및 안전 시스템 역시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다. 자동기 상관 측 장비, AWOS, 정밀 접근 등 시스템, PALS, 항공등화 시설, ALSE 모두 설치되며 활주로 조명은 태양광 기반의 LED 시스템을 병행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특히 울릉도 특유의 강풍 환경을 고려해 항공기의 진입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중 접근 패턴을 도입했다. 이는 국내 중소형 공항으로서는 매우 드문 사례로 조종사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활주로 접근 경로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종합적으로 보면 울릉공항 활주로는 단순한 항공기 이착륙의 공간이 아니라 극한의 해양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 실험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공 단계에서 모든 포장 공정의 품질 검사는 육지의 표준보다 1.5배 이상 엄격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완공 후에도 1년 이상의 시운전과 안전점검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검증 절차가 끝나야만 실제 항공기 운항이 허가된다. 이처럼 울릉공항의 활주로 설계는 작지만 강한 공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해상 활주로가 어떤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파도와 바람을 견디기 위해 어떤 첨단 기술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울릉공항의 핵심은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운다는 점이다. 이 공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며 일본 간사이 공항이나 홍콩 칡나콕 공항과 같은 초대형 인공섬 공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울릉도의 환경은 그보다 훨씬 험하고 시공 여건은 더 까다롭다. 동해의 깊은 수심, 복잡한 해저 안반, 겨울철의 강풍과 높은 파도 모두가 공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공사 초기에는 해저 안반 절개 과정에서 예상보다 단단한 현무암층이 발견되어 장비 교체와 공정 재조정이 불가피했다. 활주로 하부는 대형 케이슨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케이스는 길이 20m, 높이 10m 규모의 거대한 콘크리트 박스로 내부가 빈 형태다. 이 케이스는 육상에서 제작된 뒤 바지선으로 옮겨 해상에 정밀하게 배치된다. 바다 밑에서는 수중 GPS와 음파 측정 장비를 통해 위치를 오차 5cm 이내로 조정하고 해저면과의 틈새는 특수 모르타르로 메워 단단히 고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활주로의 기초가 완성되며 이 위에 매립재를 채워 활주로 본체를 쌓아 올린다. 문제는 울릉도의 계절적 파도다. 공사 기간 중에도 해상 작업은 1년의 절반 정도만 가능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강풍 경보가 잦아 장비 운반선이 입항하지 못하거나 설치된 케이슨이 이동할 위험이 있어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공사는 모듈형 시공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하나의 케이슨 단위로 완성된 구조를 빠르게 설치하고 파도가 잔잔할 때 집중 시공하는 전략이다. 덕분에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활주로의 매립재는 일반 모래가 아니라 고밀도 인공골재와 해양용 시멘트를 혼합한 재료다. 이 재료는 염분에 강하고 집안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 강도 40메가파스칼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해양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립재 내부에는 수분 배출 파이프가 일정 간격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 파이프는 매립 후 내부 수분을 천천히 배출시켜 집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시공 과정에서 또 하나의 난관은 조류의 흐름이다. 울릉도 인근 해역은 남북으로 빠른 조류가 형성되어 있어 케이슨 배치 중 균형이 조금만 틀려도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팀은 실시간 수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루 중 유속이 가장 느린 3시간대에만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공사에는 정밀한 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었다. 기술적 측면 외에도 인력과 장비 수급 역시 큰 도전이었다. 울릉도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대형 장비 반입과 자재 공급이 모두 해상 운송에 의존해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자재 수송이 멈추면 공정 전체가 지연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현장 임시 저장 기지를 운영하여 비상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장비는 최소 단위로 분해 운송 후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물류 효율을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울릉공항의 해상 활주로 공사는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해양 환경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1m를 쌓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정밀도는
마치 반도체 공정과 같다는 말이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그만큼 울릉공항 은작은 공항이지만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활주로 연장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 논의는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공항의 운항 등급과 활용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당초 기본 계획에서는 200m 길이의 활주로를 기준으로 설계가 확정되었다. 이는 소형 항공기, 특히 50에서 70석 규모의 터보프롭 항공기 운항을 위한 최소 기준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는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실제로 울릉도의 기상 특성상 강풍과 돌풍이 잦고 착륙 시 활주로 여유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이후 활주로 연장 타당성 조사를 병행했다. 검토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기존 활주로를 500m까지 연장해 중형급 항공기의 제한적 운항을 허용하는 방안. 둘째, 최장 700m로 늘려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장기 확장안이다. 특히 700m안은 포항 물결표 울릉뿐 아니라 김포 물결표 울릉, 부산 물결표 울릉 노선까지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받는다. 활주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상 매립 구간을 추가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구조물의 하중 분포를 재조정하고 방호제의 길이와 방향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다. 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활주로 연장 시 해상 매립 구조물의 길이가 약 300m 이상 늘어나며 이에 따라 방호제 연장 공사와 파도 차단벽 추가 설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단계별 시공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활주로 연장 논의의 또 다른 관건은 항공안전 인증이다. 활주로가 길어질수록 접근 경로와 이착륙 각도도 달라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항공안전성 검증을 수행 중이다. 기상 데이터, 풍향, 풍속, 항공기 제동거리 등의 변수를 입력해 활주로 길이에 따른 운항 안전도를 분석한다. 이러한 절차는 공항 개항 전 필수 단계로 안전 인증이 완료되어야만 실제 운항 허가가 내려진다. 또한 활주로 연장은 단순히 항공기 운항의 문제를 넘어 울릉도의 물류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활주로가 길어지면 운항 가능한 항공기의 화물 적재량이 증가하고 긴급물자 수송이나 관광객 수용 능력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릉군청은 활주로 연장과 함께 여객터미널 확장, 주차장 추가 확보, 항공유 저장시설 확대 등 부대시설 개선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1.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는 공항의 기본 틀을 우선 완성한 뒤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연장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즉, 1단계에서는 200m 활주로로 개항을 완료하고 2단계에서 500m, 최종적으로 700m까지 확장하는 구조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술적 위험을 줄이면서도 향후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단순히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항공망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대한민국은 동쪽 끝 울릉도까지 전국 주요 섬의 공항망을 완비하게 된다.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해양 주권 확보의 전략적 거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개항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남은 과제와 안전인증 절차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울릉공항은 2026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현재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69%로 해상 매립 및 구조물 설치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활주로 포장 공사는 이미 중간 구간에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 중이며 여객터미널과 관제시설도 외형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안에 활주로 포장 공정을 마무리하고 매년 상반기에는 항공등화와 관제장비 설치, 안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활주로 완성 이후에는 시험 운항 단계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는 항공기 운항 시험, 바람 및 착륙각 검증, 비상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울릉도의 기상 특성상 돌풍과 난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항공기 접근 시 안전한 활공 경로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항공사는 협력해 실시간 풍향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 데이터는 향후 항공기 자동 접근 시스템에도 연동된다. 공항 개항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장 인증심사, 소음 영향평가,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활주로 하부 구조물이 해상 매립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내진 성능과 내구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활주로는 규모는 작지만 안전기준은 대형 공항보다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구조물은 지진 규모 6.5 이상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태풍 시 해수면 상승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호벽 높이를 추가로 조정했다. 현재 남은 과제 중 하나는 항공노선 개설과 운항사 선정이다. 울릉공항 개항 초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공항공노선을 통해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로케이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초기 노선은 김포 물결표 울릉, 포항 물결표 울릉 두 노선이 유력하며 이후 관광 수요에 따라 부산, 제주 노선이 추가될 전망이다. 운항 기종은 ATR-72급 항공기로 예상되며 평균 비행시간은 약 1시간 내외다. 울릉공항의 운영체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여객터미널은 하루 최대 500명 규모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관제탑에는 최신형 자동 비행정보 시스템 AFIS이 도입된다. 또한 공항 주변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도로 확장 공사가 병행 중이다. 울릉군청은 공항 진입도로 2.7km 구간을 확장하고 주차장 및 셔틀버스 정류장을 조성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첫째, 겨울철 강풍으로 인한 결항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공항공사는 풍향별 이착륙 경로를 다중화하고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 운항이 가능하도록 접근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유지관리 비용이다. 해상 활주로의 특성상 유지보수 비용이 육상공항보다 30에서 40%가량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항 특별지원금과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장기재정 운용계획을 마련 중이다. 셋째는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다. 공항이 개항하더라도 숙박, 교통, 의료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관광 수요를 소화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울릉군과 경상북도는 울릉관광특구 조성계획을 병행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는 친환경 호텔 단지, 해상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개항을 앞두고 대부분의 물리적 공정을 마쳤지만 실질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남은 것은 안전 인증 완료와 활주로 연장 여부 결정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공항이 완공될 경우 대한민국과 울릉도에 어떤 전략적 경제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울릉공항의 완공은 단순히 하나의 지방공항이 생기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동해의 끝, 울릉도와 독도까지 포함하는 해양 영토를 항공망으로 직접 연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바다 위의 외딴 섬으로 인식되었으나 공항 개항 이후에는 실질적인 한반도의 동쪽 관문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는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과 해양 주권 강화의 측면에서도 큰 전환점이다. 첫째, 경제적 효과다. 울릉공항 개항으로 관광객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방문객 수는 현재 40만 명 수준에서 8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 음식, 운송 등 지역 내 관광 산업의 매출은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직접 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약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울릉도 특산품인 오징어, 명이나물, 약초류 등은 항공 운송을 통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해져 수도권 유통망 확대가 기대된다. 둘째, 사회적 의미다. 그동안 울릉도 주민들은 기상 악화 시 의료 후송과 긴급 구호에 큰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공항이 완공되면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현재 4분의 1로 단축된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주민교통비 절감 등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가능하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바꾸는 인프라라고 평가했다. 셋째, 전략적 가치다. 울릉공항은 동해상 항공감시망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항에는 소규모 관측 레이더와 항공기 자동위치 추적 장비 ADS-B가 설치되어 군용 및 민간 항공기의 동해상 항로 관제 효율을 높인다. 또한 국가위기 상황 발생 시 군 수송기나 구조 헬기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기능한다. 이는 독도 및 동해 주변 해역에 대한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기술적 파급력이다. 울릉공항은 한국형 해상활주로 건설 기술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사에서 축적된 매립, 케이슨, 방호제 설계, 내염성 콘크리트 기술은
향후 다른 연안 지역 개발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와 건설사는 울릉공항 기술을 토대로 향후 흑산도 공항, 가덕도 신공항 일부 공정에도 응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해외 해상공항 수주에도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울릉공항 은섬 지역의 미래형 공항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하고 터미널 운영 전력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공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 재활용 시스템과 친환경 방염 자재도 적용됐다. 이러한 설계는 울릉도를 단순한 관광지에서 지속 가능한 해양 도시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된다. 결국 울릉공항은 하늘길로 열리는 섬이라는 표현에 가장 어울리는 국가 프로젝트다. 그것은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함께 만든 결과물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내륙 중심이 아닌 해양 국가로 도약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지금 울릉도의 바다 위에서는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로써 울릉공항의 공사 배경, 기술, 연장 계획, 개항 준비, 그리고 전략적 의미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개항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닌 대한민국의 동쪽 하늘 관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